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반응형이라는 걸 한번 배우겠습니다. 반응형 웹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라는 거는 이제 뭐 PC형 웹사이트도 있을 거고요, 태블릿 웹사이트, 그러니까 뭐 이거는 PC형 웹사이트라기보다는 웹사이트의 크기가 달라져요. 뭐에 따라서 PC냐 아니면 태블릿이냐 아니면 모바일이냐에 따라서 화면이 각각 다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컨버스 홈페이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F12 눌렀을 때 왜 안 나와? 얘네 일단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PC 화면이에요. PC일 때 화면이고, 화면을 줄여볼게요. 그러면 화면을 줄이게 되면 지금 요 검은색이 모양이 바뀌었죠? 화면이 줄어들 때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태블릿 PC에서 보는 화면이고요. 더 줄이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봤을 때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클릭했을 때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요거 보이죠? 요 녀석 클릭하게 되면 실제로 화면에 따라서 볼 수 있는 화면이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바일 화면에서 컨버스 홈페이지를 본다? 그러면 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화면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응형 작업을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거의 반응형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안 해놨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해도 어차피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 줄이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반응형 웹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은행 어플 사용하는 사람들이 굳이 카카오뱅크 은행 어플을 쓰지 PC 들어와가지고 이거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작업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처음 들어와 봤을 거예요. 보통은 카카오뱅크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모바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 모바일 환경이나 반응형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미디어 쿼리, 이게 지금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미디어 쿼리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미디어 쿼리,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테일윈드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테일윈드는 뭐죠? 수백 가지의 이제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가 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여기다가 섹션이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섹션 1, 이런 식으로 섹션 1. 보통 가장 바깥의 바디의 자식으로는 이제 헤더와 푸터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중간에 섹션을 만든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저는 BGRED 500이라고 쓸게요. BGRED 500. 그 다음에 로램 쓰게 되면 당연히 얘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가운데로 이제 보낼 거다. 어떻게? 저는 여기다가 div 한 다음에 컨테이너를 써볼게요. 컨테이너. 근데 아직 너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W96짜리 너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BGRED를 여기다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칠하면 이제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자, 여기서 MX 오토라는 게 있습니다. MX 오토라는 게 뭐냐면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W96 4624 사고서명 한 384픽셀.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제 테일윈드에는 기본적으로 진 모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080픽셀 이런 식으로 너비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줬는데, 여기다가 저는 섹션 1에 있는 자식인 컨테이너한테 보더도 잠깐 칠해 볼게요. 10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그러면 레드라기보다는 그린 줘볼까요? 그린.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화면의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가 변경되게끔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냥 쓸 수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너비를 1000픽셀 이렇게 써버리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500픽셀 할게요. 500픽셀.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면 비율에 따라서 나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일단 요거는 그대로 있어야죠.
컨테이너의 너비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미디어라고 쓰시면 돼요. 미디어. 요거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다가 min width라고 써볼게요. min width. 자, min width는 최소를 말하는 거예요. 최소. 최소 뭐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는 1000 픽셀이라 써볼게요. 1000 픽셀. 그러면 1000 픽셀 이상일 때는 요 너비를 제가 요거 지울게요. 저는 너비를 1080 픽셀로 두고 싶다.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0 픽셀 이상일 때는 이게 뭐냐면 1000 픽셀 이상이거든요. 화면의 너비가 1000 픽셀 이상이다. 그러면 화면의 너비가 1000 픽셀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뭐 줄어드는 거에는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나는 화면에 이제 너비가 변경됐으면, 즉 컨테이너 너비가 변경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맥스 위드라고 쓸 수 있는데, 이 맥스 위드라는 건 뭐냐면 화면의 너비가 500 픽셀이라 할게요. 500 픽셀.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잡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써볼게요. 컨버스 홈페이지로 예를 들어볼까요? 얘는 어느 지점에서 깨지나? 위에 보면 여기 이제 얘가 화면이 줄어들면 여기 이제 너비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줄어들 때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깨지는 때가 요때 깨지네요. 한 1025. 1025. 근데 우리는 뭐 1000픽셀을 잡았으니까 크게 상관없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떤 때 변할까요? 760, 750이라 해볼게요. 750. 그러면 750 픽셀 여기다가 750 픽셀 이하인 경우라고 쓰는 거죠. 이하. 그러니까 min width는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in은 이상, max는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 너비를 예를 들어서 뭐 700 픽셀로 변경해줘라. 700 픽셀. 700은 좀 그런가? 한 500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색상도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색상도. 이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때는 화면의 너비를, 화면의 색상을 뭐랄까, 블루로 변경해줘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1000픽셀 이상일 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밑에 이거 보이시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비가 표시가 되죠. 그러면 1000픽셀 받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1000픽셀 이상일 때는 이렇게 보여지다가, 언제? 이거는 무시하세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왜냐면 중간 단계를 안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750픽셀로 내려볼게요. 750 보이죠? 750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750,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749. 49. 그래서 751이라 써야지만 이제 50픽셀로 잡히거든요. 750픽셀로. 맞추기가 힘드네요. 크게 티는 안 나는데, 됐죠? 750 방금, 네. 하여튼, 그래서 750픽셀 이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니까 1000픽셀 이상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 1000픽셀 이상인 경우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근데 500, 그 다음에 750픽셀 이하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 사이값, 그러니까 1000픽셀, 말 그대로 1000픽셀 이하일 때랑 750픽셀 이상일 때는 있어요? 없어요? 그 사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넣었던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때는 중간 단계가 필수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자, 맥스 언제? 여기다가는 보통 이제 이런 거 쓸 때는 순서대로 적어주는 편인데,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다가 min width가 맥스라 써야죠. 맥스 1000픽셀 이하, 그쵸? 1000픽셀 이하. 그 다음에 end라고 써주면 중간 값을 여러분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min width가 750픽셀을 그냥 쓸게요. 750픽셀. 이때는 750이라 그냥 쓰고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화면의 너비가, 화면의
너비가 1000픽셀 이하, 그 다음에 750픽셀 이상인 경우는 요렇게 해줘라. 그러면 지금 뭐 500픽셀 했으니까 요 중간 단계는 한 700이라 해볼까요? 700. 그 다음에 색상은 뭐 퍼플이라 써볼게요. 퍼플.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화면의 너비가 1000픽셀 이상일 때는 요런 식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 화면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1000픽셀 이하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죠? 그 다음에 더 내리다가 언제? 750픽셀 기점으로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메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기점을 잡아놓고 어느 이하에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이상에서는 이렇게 나오다가 화면을 줄면 이렇게 바뀐다거나 메뉴가 바뀔 거죠. 그죠? 바뀌죠. 원래는 이렇게 나오다가 메뉴가 바뀌죠. 그 다음에 더 줄어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미디어 쿼리로 작업을 해준 거다. 얘도 이제 미디어 쿼리 작업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클릭해서 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미디어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너비가 뭐 1440일 때는 뭐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얘를 클릭해봐요. 얘도 아마 미디어 쿼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뭐 좀 세밀하게 들어있네요. 맥스 위드 해가지고 767 픽셀 이하일 때는 뭐 이렇게 변경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확 넓을 때, 즉 화면의 너비가 제일 클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PC 화면에서 볼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통 컴퓨터에서 보는 화면. 그 다음에 요거는 태블릿 P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모바일 환경에서 보는 화면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인터넷에 미디어 쿼리 분기점이라고 검색을 하면 해상도별 분기점이 이렇게 나와요. 기기별 해상도별 분기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맞추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기본, 뭐 미니드 이렇게 나오죠. 1000픽셀 이상, 뭐 1400 이상일 때는 뭐 이렇게 나와라. 뭐 1400 이상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단계형 분기점에 맞춰서 작업을 해줘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24픽셀 이상. PC는 거의 대부분 1024픽셀 이상으로 잡아두거든요. 그 다음에 태블릿 같은 경우는 1023부터 768 이렇게. 그 다음에 768 이하. 에서는 모바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한 반응형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뱅크 우리가 뭔가를 메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뱅크 메뉴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코드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테일엔드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보여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헤더를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클래스 해가지고 뭐 탑바라고 이렇게 쓰고 뭐 높이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80픽셀 이런 식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div 뭐 컨테이너 써가지고 뭐 너비를 얘한테 줄 거란 말이죠. 그죠? mx 뭐 오토 뭐 준 다음에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플렉스도 주겠죠. 당연히 메뉴가 뭐 한 줄로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 뭐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뭐 대충 뭐 로고다. 얘는 뭐 로고라 쓰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는 뭐 div 여러분들이 플렉스 그로 쓸 거 아니에요. 그로. 이거 지금 테일인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한 다음에 우리가 메뉴 이렇게 쓰죠. 메뉴 1. 그쵸? 메뉴 1이라고만 쓸게요. 대충. 그 다음에 뭐 UL, LI, 거기 뭐 4개, A, href, 샵. 그래서 뭐 여기다 1차 메뉴 아이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UL한테 우리가 뭐 줬죠? 클래스, 플렉스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 로고를 뭐 가운데로 보내기 위해서 뭐 여기다 플렉스 줬는데 저는 여기다 그냥 일단은 셀프 센터 이렇게 줘가지고 작업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로 본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이제 지금 높이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H풀도 이렇게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오죠. 보이죠? 요걸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는 지금 너비를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컨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비는 한 1080픽셀로 이렇게 잡아놓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주는 게 H풀, 부모한테 H풀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빨리빨리. 요걸 보여드리려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h 풀, 그 다음에 패디 px도 한 4 정도, 그 다음에 폰트 볼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아이템즈 센터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메뉴 완성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쿼리로 작업을 한다 하면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화면이 지금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분기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분기점. 요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요게 지금 분기점이라고 했을 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분기점. 그러면 얘는 뭐야? PC 화면. 얘는 PC 화면이 되겠죠. 1024픽셀 이상인 경우. 그렇죠?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얘는 태블릿 PC. 그렇죠? 태블릿 PC니까 1200 픽셀 이하. 그 다음에 뭐 768이었던가요 아까? 768이래요. 그러면 이 분기점으로 그냥 해볼게요.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잡은 표현이에요. 이상.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모바일 화면이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768 픽셀 이하라고 해야겠죠. 이하. 뭐 여기다가 뭐 제가 간단한 색상도 한번 칠해볼게요. 그냥 BG 샵 A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텍스트 화이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그냥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냥 블랙으로 씁시다. 그래요. 화이트 굳이 안 줄 필요는 없으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로고도 여기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얘네가 평소에는 이제 1024픽셀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어떻게 써져요? 1024픽셀.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어야겠어요? 여기는 1024픽셀 맥스 이하, 그 다음에 768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768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꾸려는 게 뭐예요? 탑바에 있는 컨테이너잖아요. 컨테이너. 뭐 사실 얘 같은 경우는 1080픽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화면이 변함에 따라서 뭐 줄어들면 되죠. 요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이때는 화면의 너비를 뭐 700으로 바꾼다거나 768, 750이라 할게요. 750. 그 다음에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면의 너비를 500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화면의 줄어들에 따라서 뭐 로고가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뭐 로고를 가운데로 보낸다거나, 그러니까 즉 중간 단계까지는 메뉴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컴퍼스 홈페이지도 지금 메뉴가 지금 사라지고 뭐 로고가 가운데로 오는 그런 거잖아요. 디자인이 지금 보면 이때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탑바에 있는 누구를 지금 메뉴죠. 얘 자식인 이제 메뉴 1을 뭐 해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논처리 하는 거죠. 논처리. 그러니까 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화면이 줄어들게 되면 아예 사라지겠죠. 어딨어? 메뉴 1이 아닌가요? 탑바에 그쵸. 탑바의 후손 메뉴 1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이때는 뭐 지금 로고가 있죠? 뭐 로고라고 할까요? 후손인 로고. 얘를 뭐 저스파이 센터,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줘가지고 뭐 수평 정렬을 만든다거나.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화면이 줄어들면 얘한테는 지금 플렉스를 안 걸어놨군요. 셀프 센터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얘를 뭐 플렉스로 만들어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만들어서 뭐 저스티파이 센터를 뭐 이렇게 준다거나. 너비가 없어서 그렇구나. 괜히 건드리나? 그러면 이때는 뭐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얘가 너비가 없어서 그런 건데 W를 뭐 100% 얘한테 부여를 해서 뭐 이렇게 가운데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폰트 웨이트는 뭐 폰트 웨이트 말고 여기다가 폰트 볼드는 여기다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 평소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보다가 화면을 줄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나오 이게 태블릿 PC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줄이게 되면 로고만 나온다거나 이렇게 뭐 메뉴를 클릭하는 거는 보통 모바일 화면에서는 이런 걸로 바꿉니다. 이런 걸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반응형 작업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반응형 웹사이트에서 반응형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웹사이트 작업하는데 반응형을 안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습할 때 지금 요걸 연습하시면 돼요. 요거 굳이 뭐 제가 지금 한 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코드를 올려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연습하겠다 하신 분들은 요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걸 연습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